자, 이번 시간에는 세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번에 세션에 대한 기본 우리가 개념을 살펴봤으니까요. 세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른 회원들한테 쪽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제를 실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7장에서 루트라는 컨텍스트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디폴트 웹 응용 프로그램인 루트라는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루트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 루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 쪽지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 루트 사용하시고요. 자, show 테이블스 하시게 되면 users라는 테이블이 하나가 보이시고요. 여기에 현재 데이터가 저 같은 경우에 어드민이라는 하나의 사용자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어드민이라는 사용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홍이라는 홍길동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두 명의 사용자가 서로 쪽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지가 저장되고자 하는 우리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서 우리 사용하도록 하죠. 자, create 테이블. 메모란 테이블에다가 하나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자동 증가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auto 언더바 인크리먼트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기본 키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두 번째 컬럼은 자, 받는 사람의 아이디가 저장되는 리시버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보낸 사람의 아이디가 저장되는 샌더. 그리고 내용이 저장되는 컨텐츠는 텍스트 타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전송 시간 s타임이라고 할까요? 데이트 타입.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생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하셨으면요. 확인해 볼까요? 메모. 자, 테이블 정상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홍이라는 사용자를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쪽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떠 있을 테니까요. 작동하고 있을 테니까 사용자를 한 명 우리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add user html에 추가하도록 하죠. 자, 홍이라는 아이디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아무 헷갈리지 않게 홍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용자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자, 마지막에 핸드폰 번호. 자, 등록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홍길동 사용자 한 명도 추가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사용자 추가가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명의 사용자가 있는가? 자, 유저 아이디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어드민과 홍길동 두 명의 사용자가 등록이 되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쪽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 인포라는 클래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메모 인포란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오픈하셔가지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메모 인포란 이 클래스는 사용자가 어떠한 특정한 다른 사용자한테 쪽지를 보낼 때 그 쪽지가 저장될 정보 파일이죠. 이 내용 하나가 전달된다는 것은 해당하는 이 레코드,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도 이 내용과 똑같이 저장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의 파일을 부르는 패턴의 용어가 DTO라는 개념입니다. 즉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 해서 DTO라 부르고요. 자, 우리 저번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전담 객체를 DAO라고 하나 만든 게 있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요. 자, 이번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DTO라는 것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다. 자, 이 myinfo란 DTO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사용자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쪽지를 보냈는가 to, from, 컨텐츠 또는 언제 보냈는가 date 다음에 고유한 값, 넘버 값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하고 다음에 가지고 오는 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 DAO란 클래스고요. 자, 메모 DAO란 클래스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DO 클래스가 사용하기 위한, 즉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브 로딩하는 부분도 있고요. 커넥션 얻는 부분들도 있죠. 다른 것들로 유사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쿼리에서요. 여러분들 인서트 그다음에 메모라는 테이블에 저장하고 있죠. 리시버, 샌더, 컨텐츠, 저장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클립스상에서 빨간색 밑줄가 있으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 제너릭 타입이라 해서 JDK 1.5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죠. 원래 벡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 형태가 선언될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벡터를 생성하실 때 자, 메모 인포라는 타입을 옆에 뒤에 써주시게 되면 이 벡터는 이제 메모 인포 타입만 저장되는 벡터란 뜻입니다. 자, 밑줄가 있는 것을 지금 이제 무시하시고 실행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클립스에서 JDK 1.5에 관련된 정확한 컴파일 기능이, 해석 기능이 없어서 밑줄가 있는 것인데 아마 실행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실 겁니다. 자, 셀렉트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자한테 보냈던 그 정보들 중에서 리시버, 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 것들만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요. 자, 가지고 오는 데이터 값은요, 메모, 인포 형태로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딜리트는요, 여러분들이 삭제시켜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삭제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페이지 중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요. 자, 우리가 쪽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드셔야 되는데, 먼저 쪽지를 누구한테 보낼 수 있냐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회원들 목록에서 쪽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의 목록을 보기 위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한번 보고요. 이 메뉴에서 회원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파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 리스트 파일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록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메뉴, 메인 페이지, 쪽지 쓰기, 뭐 읽기, 다음에 SMS 전송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쪽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저 리스트 페이지가 링크가 걸려 있어서 유저 리스트 페이지에서 어떠한 사용자한테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하고 사용할 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6번째 라인에서 이미 세션이 사용이 되었네요. JS 페이지이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 사용하시면 되고요. get attribute 하신 다음에 uid 값이라는 세션이 있다면 로그인 한 사용자고요.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로그인 하지 않는 사용자가 되겠죠. 널 값이라면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로그인 페이지로 우리가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널 값이 아니고 값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로그인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로그인 했다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 위에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빼도록 하시고요. 유저 리스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합니다. 즉 JSP init 페이지에서 드라이브 로딩을 하고요. 다음에 get users라는 메소드에서 모든 사용자 목록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users라는 목록에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 우선 include 하셔서 메뉴 페이지로 추가시켰고요. 이름과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시는 부분을 화면에 표시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뷰 유저 쪽으로 링크가 걸리도록 되어 있고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쪽지 보내기라든가 SMS 보내기 그런 부분은 하단에 버튼을 가지고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쪽지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별도로 스타일 스틸을 이용하셔가지고 쪽지 보내기 클릭하셔야지만 이 부분이 내용이 화면에 보일 텐데요. 자, 쪽지에 관련된 부분은요, 메모, 언더바 컨텐츠 입력하신 다음에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한 사용자로 쪽지가 보내지고요. SMS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에 의해서 여러분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저 언더바 리스트란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한 명 선택하신 다음에 쪽지 보내기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보는 페이지라든가 다음에 실제 내용을 전송하는 페이지는요, send 언더바 메모 페이지 잠동하고 있는데, 자, send 언더바 메모 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언더바 메모 페이지에서는요, 자, 조금 전에 입력했던 쪽지 내용이 있죠. 쪽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자 아이디가 선택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모 언더바 컨텐츠 부분이 값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해서 그 값을 토대로 해서 직접 우리가 보내고자 했던 사람 있죠. 리시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택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프롬에 해당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내용,
다음 날짜 이러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DAO에 인서트 쿼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쪽지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고요. 쪽지를 본다거나 메뉴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메뉴.js 페이지를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뉴.js 페이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js 페이지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실행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라면요, 이것을 로그인 페이지와 자동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쪽지 읽기라든가, 다음에 답장을 보내기 위해서 링크가 올린다거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시죠? 쪽지를 읽기 위해서는요, 보낸 사람이라든가 내용, 그리고 날짜, 그다음에 삭제하시는 버튼 같은 게 추가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쪽지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우선 DAO 클래스에서 쪽지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자, 23번째 라인 보시게 되면 DAO 클래스에 셀렉트 이용하셔가지고 쪽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에 맞는 쪽지들만 가지고 오겠죠. 자, 벡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빼올 것입니다. 하나씩 빼오신 다음에 그 내용을 누가 보냈는지, 어떠한 내용인지, 언제 보냈는지, 그러한 프롬, 컨텐츠, 데이트, 그리고 쪽지의 번호 이런 것들을 직접 화면에 출력을 하시고요. 삭제를 하고자 하신다면 삭제에 관련된 서밋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메뉴.js 페이지에서요, 여러분 쪽지의 내용을 읽는 부분과 삭제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드민, 저 같은 경우에 어드민 사용자가 홍길동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고요. 홍길동 사용자를 로그인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보는 예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드민으로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민. 자, 어드민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었죠? 그러면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 로그인해서 여러분 왼쪽에서 여러분이 쪽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링크를 하신 다음에 쪽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원 목록 클릭하시고요. 현재 관리자하고요. 다음에 홍길동하고 두 명의 사용자가 보이시죠? 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 선택하시고요. 쪽지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에 의해서 하단에 쪽지를 작성할 수 있는 필드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쪽지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작성한 쪽지의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자, 이런 쪽지를 입력했다 가정하시고요.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쪽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쪽지가 전달이 되었고요.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새롭게 저장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홍길동 사용자한테 보냈기 때문에 자, 메모 테이블에서 where 자, 리시버 홍길동 자, 홍길동 사용자가 어드민으로부터 데이터 하나 받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자,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홍길동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웹브라우저 하나 클릭하셔가지고요. 다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js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요. 처음에 메모.js 페이지가 실행이 되게 되면 자, 사용자 세션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션 부여가 안 되어 있겠죠. 로그인 페이지로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메모.js 페이지 상단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바로 세션이 없으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세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로그인을 하고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어 있죠.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세션은 언제 부여가 되냐면 여러분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이 성공하였을 경우에 바로 세션이 부여되게끔 되어 있겠죠. 자, 이번에 홍길동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길동 사용자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세션 객체에 set attribute 하신 다음에 uid 값에 사용자 정보가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다음에 회원 목록에서 자, 이번에 전달받은 쪽지 읽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메모.jsp가 실행이 되고요. 조금 전에 보냈던 어드민한테 받으셨던 쪽지가 하나 보이게끔 되어 있죠. 자, 원하신다면 삭제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 반대로 관리자한테 쪽지를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을 관리자한테 쪽지를 보낸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정상적으로 쪽지가 전달이 되었죠. 자, 미전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쪽지 읽기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홍길동 사용자가 보낸 쪽지를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세션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하는 과정과 다른 사용자한테 쪽지를 보내는 과정 두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SMS를 이용을 해서 문자 전송하는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